요즘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달러 패권이 끝나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를 줄이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은 금을 사고 있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빛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레이 달리오 같은 투자자도 미국의 부채와 달러 시스템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이제 간단해 보입니다. 달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다가 저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달러가 위험하고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면 왜 세계는 아직도 달러를 사고 있을까요? 위기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오히려 달러로 몰립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에서도 달러는 여전히 압도적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무역과 금융에서도 달러는 여전히 중심에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달러가 끝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달러 없이는 세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커피 한 잔 사는데 당연히 달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와 국가가 거래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중동에서 원유를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원화를 쓰고 중동 국가는 자기 통화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거래할까요? 오랫동안 이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달러이죠. 석유도 그리고 원자재도 국제무역도 또 국가 간 금융거래에서도 그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 중앙은행도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생겼고요. 기업들도 달러가 필요하고 은행들도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강력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달러를 쓰기 때문에 나도 달러를 쓰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카카오톡이랑 비슷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메신저가 새로 나와도 내 친구들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혼자 옮기기가 어렵죠. 반대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내 가족과 친구, 회사 사람들이 전부 사용하고 있다면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 기업과 은행, 정부가 이미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은 크고 미국 국채 시장은 거대하고 필요할 때 사고 팔기도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나는 이제 달러가 싫어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조만간에 바로 달러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쓸 건데 바로 여기서 달러의 진짜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위안화를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중국은 세계 최대급 경제 대국이고 또 엄청난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과 거래가 많은 국가들이 위안화 결제를 늘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탈달러 이야기가 나올 때 위안화가 항상 등장하는 이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축 통화가 되려면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돈을 넣었다가 필요하면 다시 뺄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내 돈을 여기에 보관해도 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국은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가 존재하죠. 세계의 모든 투자자가 달러처럼 자유롭게 위안화를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아무리 커져도 위안화가 내일부터 달러를 완전히 대체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여기서 두 번째 후보가 나오죠. 유로. 경제 규모도 크고 또 금융시장도 발달해 있고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습니다. 실제로 달러 다음으로 중요한 국제 통화 중 하나죠. 그런데 유로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거대한 국제시장이 있고요. 반면에 유럽은 좀 다른 게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듯이 통화는 하나인데 재정과 국채는 국가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를 대체하려면 단순히 좋은 화폐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전 세계의 엄청난 돈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대한 금융자산 시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미국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자산이 등장하죠. 바로 금입니다.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고 있다는 이야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금의 장점은 명확하죠. 미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중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국가의 부채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간 갈등이 커지거나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금의 매력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으로 세계 경제를 전부 돌릴 수 있을까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를 사면서 금괴를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현대 금융시장에서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중요하지만 달러가 하고 있는 모든 역할을 그대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하나의 후보가 등장했어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장점 중 하나가 정부가 마음대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미국 정부가 빚을 늘리고 또 통화 가치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이 논리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역시 현재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격 변동성도 크고요.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기에는 시장 규모와 제도적 기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달러가 문제라고 해서 위안화를 보면 문제가 있고 유로를 보면 또 문제가 있고 금을 보면 한계가 있고 비트코인을 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달러로 돌아옵니다. 저는 여기서 달러 패권의 본질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하니까 달러가 세계 1등 통화인 거라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달러의 진짜 힘은 어쩌면 달러에 문제가 없다는 데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선택지가 아직 없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죠. 미국의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달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세계의 투자자들이 물어보죠. 그래서 달러 대신에 어디에 그 많은 돈을 넣을 건데 여기에 아직 완벽한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영원한 패권 통화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달러의 비중 역시 과거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죠. 일부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또 서로의 통화로 또 직접 결제하는 거래도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다면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가 정말 달러는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왜 굳이 금을 늘리고 있을까요? 반대로 정말 달러는 곧 망한다고 생각한다면 왜 여전히 엄청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둘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패권이 바뀐다고 하면 1등이 내려오고 2등이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하죠. 달러가 내려가고 또 위안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실제 변화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차지하던 역할의 일부를 유로가 가져가고 또 위안화가 가져가고 금이 가져가고 어쩌면 디지털 자산도 일부 가져가는 식으로 조금씩 분산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인데도 예전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은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나리오가 내일 달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볼 때 달러가 망한다 라는 제목만 볼 게 아니라 세 가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어디에 두는지, 국제무역에서 어떤 통화로 결제하는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 보유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마지막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은 우리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화폐의 신뢰를 고민해야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앙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거장들이 왜 지금의 경제를 걱정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경고의 중심에 있는 달러를 한 단계 더 들어가 봤죠. 결론은 생각보다 묘합니다. 달러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미국의 부채도 문제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실제로 존재하죠. 그런데 동시에 아직 달러를 완전히 대신할 통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달러를 버리지도 못하면서 동시에 달러만 믿지도 않는 조금 이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다음 영상에서는 중앙은행들은 왜 지금 금을 사고 있을까 이걸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도 싶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10년 동안 절대 팔 수 없는 자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달러,
금, 뭐 비트코인, 주식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